네, 우리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창경 TV 성창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 이영풍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멸콩 TV 장해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직 유력 팩트가 있는 겁니까? 네,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요. 네. 제가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라고 해놨고요. 그 기사가 좀 일찍 나서 사실은 좀 당황하고 했는데 어제 마침 좋은 소식들이 같이 있어서 그동안 참 많이 참고 고생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원하다 싶은 소식이 됐다면 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멸콩 TV는 이제 진행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송할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제가 상근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니까요. 방송 출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 고성국 TV 여의도 어퍼컷도 절대 놓치지 않고 네, 매주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좀 주문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장해찬 불러서 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잘 전달하고 가교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풍 대표님, 예.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 회장을 맡고 계신데, 예.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요 정도쯤이야. 네,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 부위원장 되시면은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님, 네, 지금도 법정에서 연일 아주 투쟁이라고 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판사들이? 본인 이걸 가지고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캥기시는 분들이겠죠.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은 감치 대상은 아니죠? 네, 저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다 함께 간다는 각오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님. 권우현 변호사 두 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제도 변론을 다 하셨고요. 네, 네. 충분히. 그리고 또 저희가 법원에서 어떠한 법원이 나서서 이렇게 감치를 하고 인권 탄압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이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 판사를 넘어서 법원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강현석 대표님, 네. 우리 대자유총 부회장도 맡으시고 수석 부회장. 네, 아니요. 저희가 주요 시국에서 항상 좀 뭉치지 못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특히나 이번이 벌써 이제 4번째 좌파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에서 우리끼리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시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영품 대표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이 상임고문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 성창교 대표님도 상임고문을 맡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께서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뭉칠 수 있는 것 같고 예. 또 앞으로 좀 더 이거 확장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자유파 유튜브라고 이렇게 범주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속속 가입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예. 이게 규모가 꽤 커지면 네. 저들은 항상 민변인이 참여연대니 이거 가지고 거의 당처럼 목소리를 내는데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여간 함께 같이 투쟁해 나갈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들어 고문 맡아달라 그래서 무슨 일 하면 되냐 그랬더니 회비 잘 내시면 됩니다. 저도 경사가 하나 있는데요. 제 스스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저 자유총에서 부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회비를 잘 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원래 개 모임이 잘 되려면 개돈을 잘 내야 됩니다. 개돈 안 내는 모임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개돈을 태워야. 입금했습니다. 예, 입금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유 대표님은 그동안 현장에서 생방송을 주로 하셨는데 요즘은 예, 예. 어떻습니까? 요즘은 요즘 방구석에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이제 현장은 서울구치소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그저 건요. 추경호 맞습니다. 원내대표 기각됐던 날. 예.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그때 당시에 새벽 5시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나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배고파가지고 왕뚜껑 하나 제가 물 붓고 기다리고 있는데 라면 왕뚜껑입니다. 우리 애국 우파들은 전부 다 왕뚜껑이에요. 왜 하필 이유가 이런 있습니다. 뚜껑이야? 이거 뚜껑 팍 열어 제키려고 왕뚜껑 딱 물 붓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바로 속보가 나와버려가지고 아하. 그 뚜껑 들고 뛰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 그 현장에 딱 다행히 이제 시간 안에 가가지고 추경호 의원 나오는 걸 봤는데 참 그 표정에서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져서 그리고 예. 또 우리 장동혁 대표와 원내 지도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우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안도하고 기뻤던 날이었습니다. 진격의 변호사 TV 화면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 좀 화면 좀 확인해 주세요. 세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성창경 TV 잘 보고 있습니다. 성창경 최고, 성창경 TV 응원합니다. 혹시 열혈 지지자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하나의 목소리 또 하나의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든든한 성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좌파들은 뭉치는데 그동안 우파들은 뭉치지 못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최근에 자유우파 유튜브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오늘도 주제를 똑같은 거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응원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자유우파 진영을 결축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창경 대표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우리 자유우파 공동 유튜브 생방송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좀 하려 그러면은 꼭 튀어나와가지고 바퀴벌레들처럼 기어나와가지고서 온통 판을 어지럽히고 그런 배신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잃고 그리고 정권 뺏기고 정말 나라가 무너질 정도의 누란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지금 반전의 어떤 이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따로 지목하지 않고요. 그냥 난상 토론으로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이 주제 하나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강용석 대표님. 이 배신자 얘기를 하자면 조금 좀 역사적인 걸 좀 한번 따져보면 왜 우리 우파에서 이렇게 배신자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배신자가 나왔을 때 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서로 하고 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제국을 건설한 시저도 줄리어스 시저도 배신자들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죠, 양아들 브루투스마저 배신해가지고 배신자들에 의해서 당했고 일본 전국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도 가장 신복이라고 하는 아케치 미치히데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네, 결국 불타 죽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혼노지가 오다 노부나가가 불타 죽은 그 장소입니다. 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데 내부에 있는 적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못하면 당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가장 최측근이고 신복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 또 그리고 참 아이러니게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가 반복된다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가장 신복이고 본인의 비서실장 출신이었던 유승민의 배신에 의해 가지고 결국 탄핵을 당한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쭉 계속돼 왔습니다. 거기다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20년 동안 직접 키워왔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에 의해 가지고 탄핵을 당했는데 사실 탄핵이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당할 일이 없었죠. 네, 그런데 그 한동훈 개가 지금 아직도 이
바로하고 있고 아직도 온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국힘과 우파의 어떤 숙명이자 비극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배신이라 하면은 사실 등 돌린다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등 돌리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굉장히 충격이 있습니다. 또 전투를 벌이다 보면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총알은 보입니다. 잘 보이죠? 뒤에서 쏘는 건 안 보입니다. 이거 뒤에서 쏘는 거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로 옆에 있다. 배신하지 마세요. 등 돌리면 안 돼. 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라든지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라든지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서 이 치명상이다. 그냥 멀리 날아오는 총알이나 화살보다는 이 완 치명타다. 그래서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을 앞으로 차가지고 상대 골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맨날 공 돌리다가 뒤로 차버리면 이거 속수무책이거든요. 골키퍼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토론해 봅시다. 네. 예, 이 배신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킨 것도 결국은 그 당시 빠져나왔던 62명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돌아서 가지고 배신을 한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됐고 뉴스가 나왔던 거 윤한홍, 주호영 그리고 권영진 이 사람은 이른바 중진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자 이게 뭐 유행병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같은데 지방선거에서 자 자기 이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중도층을 손을 잡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장도영 대표도 흔들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정치를 뭐라 그럴까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그런 정치 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배신자들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응징을 안 하니까 계속 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장도경 대표가 그야말로 독한 마음을 먹고 독한 정치를 해서 배신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에 보면 이제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됐을 때요 그 전선을 깨는 사람들 그런 어떤 우리 진영의 결집을 해야 하는 사람들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호영 같은 경우에 정말 뜬금없이 이제까지 3년 동안 뭐 어떻게 저렇게 조용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황당하게 들이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총리감이에요 최고예요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역시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뭔가 어떤 뭐 주호영이 특별히 내부 총질을 하지 않더라도 적들이 볼 때는 이런 자가 이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배신자였고 유승민 민주당이 늘 칭찬했던 정치인입니다. 아유 저기 새누리당에서는 제일 합리적이야 말이 통해라고 했던 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로서 협상 맡겨놓으면 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격분한 걸 가지고 마치 인간적으로 뭔가 분노해서 유승민에 대해서 개인적 보복한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자기네들이 배신해놓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탄압받는 이미지로 바꿔요. 그래서 민주당에게 득을 줍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번에도 참 사람들이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 정청래가 만일 단계에다가 글을 그렇게 써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한동훈이 워낙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거는 뭐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렸는데 정청래가 그걸 하고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깔끔해집니다. 배신자들은 늘 공통점이 적들이 좋아한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배신자들이요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 계산에 밝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대열에 오르면 온갖 방송이 다 불러줍니다. 특히 좌파 방송 위주로 불러서 인터뷰 해주고, 오늘도 제가 아침 라디오 이제 시사 프로그램 출연진 라인업을 봤는데 인터뷰하는 게 죄다 친한 개들이에요. 불러서 장동혁 까고 국민의힘 까고 보수 분열하라고 판을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면 방송도 많이 나가, 인지도도 올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척도 해,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머리 잘 굴러가는 배신자들을 2번, 3번, 4번 이 똑같은 꼴을 안 보려면 배신을 했을 때 반대급부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뭐 탄핵에 찬성하거나 배신을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벌이라던가 그 이후에 공천 박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면은 잘 나가고 방송 많이 다니고 유명해지고, 막상 이 당에서 욕은 잠깐 먹지만 그때뿐이고 다 너무 까먹어버리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점잖아서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 정치 못해요. 박용진이나 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 잔머리 잘 굴러가는 배신자들이 배신을 할수록 잘 나가고 잃는 건 없고 얻는 것만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번에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우리가 장동혁 정부를 만들든 누구 정부를 만들든 간에 이 배신자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 굴레를 한번 깨야 됩니다. 그 구조를 정말로.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성창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은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뭐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겁니다. 사실 근본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갖다 꽂아놓는데, 꽂아놓는 것도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꽂아줘요. 예를 들면 고동진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쪽에다 갖다 놔도 되고 저쪽에다 갖다 놔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된 말로 꿀 빠는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주호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결국에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국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정치계에 입문해서 먼저 여의도의 언어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적일 텐데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여의도 언어부터 배워가지고 내부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아까 제가 그 역사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역사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배신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배신한 그 원래 정통 세력을 이어받는 또 다른 세력이 그 배신 세력을 척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정리를 했고, 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나와가지고 또 했었고, 뭐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우파 내부에서 이 배신한 세력들을 정리할 수 있는 확고한 세력을 키워야만 이 세력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지, 그들이 혼자서 배신한 게 아니고 나름 뭔가 세력이 있어서 그걸 믿고 배신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뭔가 정권을 탈취하거나 이러려고 했던 건데 그거에 실패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 한동훈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세력을 선택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만 이 세력을 정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적과 동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배신한 세력들을 확실하게 그 박제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것부터 우리 자유 유튜브들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이들을 확고하게 국민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서 반드시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낙선시켜서 이 배신의 말로가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우파 내부에서 배신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즘 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조진웅입니까? 조진웅이 그 출연한 영화 있어요.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거기 보면은 그 주연 배우가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하정우가 이제 자기 영역을 건드리니까 그 이제 영화상 이름은 판교죠, 판교. 그게 이제 부산의 양대 깡패 조직이죠, 그죠? 그 판교를 부릅니다. 와서 네 일로 온나 한 대 맞자 이거 있거든요. 그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꿀밤을 3개 주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강력한 응징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 왜 중국 축구가 왜 안 되느냐? 감독 친한 사람 아버지 아들 집어넣어 가지고 경기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선수 교체라고 그냥 뽑아내야 되는 거죠. 강력한 응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요번에 김상욱이가 하나 알려줬어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 휴대폰 내놔라 소리 안 했는데 민주당 갔더니 갑자기 휴대폰 내놔라고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리감찰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으로 거의 카르텔처럼 조직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조직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휴대폰을 수사기관도 아닌데 윤리감찰단에서 내놔라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항상 당 지도부가 내 휴대폰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네. 한 방에 훅 날아간다. 이거 공천에서. 이런 어떤 규율 군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래서 당 지도부에 함부로 대들면은 전 끝장을 내버린다. 이런 선례를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우리 이영풍 대표 말씀 중에 제가 옛날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이제 한 2년 감옥 살 때 제 옆에 옆방에 전국구 그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국구 조폭인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만 그 큰 사동에 딱 단독 이제 방에 가둬놨어요. 이 사람이 독보권이 있어요.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는 최고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손에 붕대를 갖고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독보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이발소를 갔는데 그 교도소 안에 이발소예요. 갔는데 뭔가 이발소에 있던 친구가 이제 가위를 들고 있잖아요. 이발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방하고. 그러니까 이발소를 딱 들어갔는데 눈을 마주쳤는데 그 친구 눈빛이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에 가위는 들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 그 가위를 잡고 그냥 한 방 매겼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뻗었는데 한 방 막아주면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대신에 가위를 먼저 잡고 쳤기 때문에 가위에 자기가 손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아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래.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폭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조폭의 우리 선배들이 다 측근 배신자한테 죽었지 뭐 적군하고 싸우다 죽는 그 보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배들한테 교육받기를 절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믿지 마라. 그렇게 평생 교육을 받았는데 눈빛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제압을 하지 않으면 저자가 가위 들고 있는데 이게 칼이랑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이발한다고 앉았을 때 그 칼 갖고 무슨 짓을 할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폭들도 그렇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전야를 보면 이렇게 선방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리고 이게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그 기운이 뭉게 막 피어오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김무성이가 이렇고 유승민이가 이렇고 한동훈이가 이렇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조기에 싹을 잘라야 될 배신의 싹이다 이런 판단을 못한 거예요. 설마 지것들이 어떡하겠냐. 이러고 가다가 진짜 배신당해버린 거거든.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떠오르는 게 좀 있는데요. 네. 한동훈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그거 사실 대통령 팔아서 자기가 대통령 제일 잘 지킨다고 사기쳐서 된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총선 패배 이후 새로 수립된 대통령실에서 이 어제 발표된 당원 게시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할 때 네. 놀랍게도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참모들 중에 이거 묻어야 된다. 그냥 한동훈이랑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쳤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빨리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진압했으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아까 그 대부 영화 인용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서 화해를 주선하고 한동훈이랑 잘 지내야 된다고 했던 충격적인 대통령실의 실장 수석급 인사들 때문에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떠오르거든요. 막 이름이 막 여기서 나오려고. 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도 명심해야 되는 게 네. 지금 그 주변에서 아마 이거 대충 저 사람들이랑 타협하고 손잡고 화해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중진들 개별 면담하면 국민의힘의 이 바깥만 축내는 중진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쟤네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적당히 손 내밀면 쟤네도 잡고 어떻게 가겠지? 여기에 말려드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겪었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먼저 기강을 잡고 진압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 제가 이재명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을 어떻게 장악했는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너무 두고두고 아쉬웠던 그 작년에 대통령실의 그 수석과 실장급의 이 비리비리한 참모들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우를 우리는 다시는 범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만 얘기해도 벌써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 대놓고 덮어줬습니다. 그때 어떻게 덮었나를 보면 나중에 권영세가 한동훈한테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권영세가 자기 페이스북에 써요. 내가 그때 대승적 차원에서 대선의 통합을 위해서 단계 게이트도 덮어주고 갔는데라는 글을 쓰더라고요. 그게 더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배신자와의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자기가 맞아요. 그들이 또 여기에 또 충고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라든지 전에 이제 대통령실 실장 수석들도 본인들이 거기에 화를 입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배신이 왜 그렇게 확장이 될까? 이 직업 정치인들이 나중에 자기 공천 시즌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당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척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 어떤 대통령 권력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상벌책에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권력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 배신자들의 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윤한홍, 주호영, 권영진도 그렇고 이 주로 험지에서 싸우거나 상대방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그런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대개 온실에서 아주 편안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자기 정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배신을 한다. 자, 이런 걸 보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친한계가 대부분 그러는데 고동진이라는 사람을 왜 공천을 했을까? 그리고 사격을 잘한다고 하는 진종호는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때는 천하 태평 시대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 뭐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격을 잘한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서 뭐 반도체 DRAM을 수출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그 갖다 놓으면 보니까 전부 다 개념이 없고 전투력이 없고 그리고 피하 식별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자 배현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자가 왜 국회의원이 됐나? 지금 그 언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언론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저기 있는 이영분 기자가 훨씬 많이 싸웠고 투쟁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저기서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앵커했다. 간판이다. 그러니까 그게 좀 확대해 보면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장을 했거나 무슨 높은 자리를 가졌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동진, 양향자, 말할 것 없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종호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영에서 우리 진영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이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지가 죽어다 깨어나도 어떻게 당 대표가 되며 또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몇 가지 서운한 게 있다고 그걸 뒤에서 비수를 꽂아가지고 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공천도 이 배신을 따지고 오고 공천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싸운 사람들 밑바닥에서부터 전투를 키워온 사람들이면 그렇게 쉽게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배신자들이 나름 그 계산을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그 배신자들의 행태를 보면 또 그자들이 지그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듣게 되면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그들 총선 때는 장동혁이 대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차피 한동훈계가 다시 당권을 잡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 총선 때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줄 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 딴에는 승부를 건 거예요. 올인한 거야. 말하자면 사과해라. 뭐 25명 명단 이게 뭐 바보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25명이나 또는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들은 다 6.3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건 장동혁은 끝나. 그러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하게 또는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하여튼 개헌 반대하는 쪽 사과 주장했던 쪽이 당권을 잡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총선 공천을 할 때 내가 지금부터 딱 밭을 갈아놔야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어. 이런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교정할 때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이제 쉽게 많이 하는데요. 네. 그 당근이나 채찍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근부터 줘버렸다니까 계속 미친 말이 계속 폭주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진종호 같은 사람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 바닥에 왔겠습니까 사실. 근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계속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는 뭐 본인 사격 실력 발휘해가지고 뒤에 서서 쏴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결국에는 멀리 못 쏴. 공국이 소총이라서 10m 15m. 앉아 쏴 뭐 서서 쏴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가까이 가야 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행동 교정을 할 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이 난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에게 반기를 들어도 장동혁 공천 때까지 있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일부 이제 우리의 책임도 조금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또 공천만 받으면 또 뽑아줬어요. 또 그걸 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내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아도 국민들이 매를 들 수가 있는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제 또 저것도 사람이라고 이제 또 뽑아주고 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그러한 당원들의 어떠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떠한 이런 민심으로 채찍을 드는 것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뽑힌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된 것이라는 메시지고요. 저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당근을 취하고 뭐 매는 피해가고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명분, 깃발이죠, 깃발. 두 번째는 이권입니다. 이권은 돈 아니면 자리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근데 폭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자들은 깡패들이나 저기 북한이나 저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주로 명분이나 이권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배신자들은 그야말로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권만 있으면은 쫓아다니는 거죠. 이권만 있으면 가서 줄 서고 돈이 된다, 자리가 된다 이러면 그 가서 줄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거냐. 가령 6.25 전쟁 때 뭐 인천 상륙작전 뭐 다부동 전투에서 저 산에 올라가 이러면 저기 가면 돈 있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는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백선엽 장국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성을 검증해야죠. 그러니까 당성이 강한 사람은 명분에 죽고 명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자기가 잘 나서지 않고 현장에서 묵묵하게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줄 때 이 당이 제대로 가지, 이권에 줄 서고 자리나 돈 찾는 사람들 세우면은 그건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저 민주당 좋은 건 좀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그런 조직이 더 강화돼야 되고 예. 장동혁 체제에서는 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뭐 다들 좀 이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슬슬 대안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제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 제가 작년에 총선 직전에 그 방송을 했다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막 그리고 그때 뭐 고성국 TV 탈퇴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공천을 보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이 대가 그냥 막 낙하산 타고 막 내려가고 여기저기. 그리고 장해찬 잘리고 도태우 잘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전부 배신자들이야. 이건 배신했던 자들이고 배신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는 130석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다. 차라리 배신자 될 것 같은 자들 또는 배신자 이력이 있는 자들 다 쏟아내고 차라리 확실한 101석만 만들자. 개헌은 저지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한 101석이 개헌을 저지하는 거지 배신자들 섞여 있는 150석이 개헌 저지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주장했다가 선거에서 지자는 주장을 했다고 고성구이가. 그리고 엄청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확실한 101석도 못 되잖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산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돼요. 이게 국민의힘이면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맨날 계산이 틀리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요 대안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토론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현찬 최고요. 그 저는 아까 고성국 박사님 진행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뭐 앞으로 공천할 때 정말 제대로 속간해서 해야 된다는 등등의 모든 것을 이루려면 지금의 장동혁 체제 같은 지도부가 총선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설치는 게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어차피 장동혁은 총선 때 대표 아니잖아 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장동혁으로 총선도 간다 라는 걸 저는 일찍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과 부산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아마 언론 평가의 기준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과 부산이 뺏겨버리면요, 그게 장동혁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 지도부 수성은 불가능해요. 근데 서울과 부산을 지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어려운 성과를 냈다,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의 목표 우리는 강원과 충청에서의 한두 석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서울 부산 지켜내고 장동혁 임기 채우고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재신임 받아서 장동혁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다는 이 플랜을 적어도 우리 당과 안팎에 있는 스피커들은 먼저부터 이야기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아 그래 지방선거 선전하고 장동혁으로 총선까지 간다가 우리의 공통의 목표가 돼야, 그리고 그런 여론이 또 바닥 당원들한테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와야 저들이 앞불싸 이거 진짜 장동혁으로 총선까지 가나? 그럼 우리 다 큰일 나는데 조심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8월 말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이 뭐 국민의힘 최초로 사실상 당원들이 만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아니었습니까? 그 조중동의 영향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당원들끼리만 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사실상 만들었죠. 조중동의 그 무슨 뭐 패널로도 한 번도 제대로 불려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수 최고나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 국민의힘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그 겁을 먹어가지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12월 달에 다시 그 한동훈 이렇게 정리를 앞두고 준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여러 가지를 나눠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뭐 친한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가발계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들에 대한 준동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확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주호영이니 뭐 윤한홍이니 권영진이니 하는 이들을부터 그 박살을 내놔야 된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친한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들을 응징해줘야 된다. 제가 보니까 권영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떠들다가 예전에 대구시장 때 이재명 탄원서 진정서 냈던 거 이재명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게 있거든요. 권영진이. 네, 권영진이. 네. 자기 아버지가 구속돼도 그거보다 간절하게 못 썼을 것 같은데 그런 탄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권영진이 당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박살이 나서 그 다음에 입을 딱 다물었거든요. 지금 윤한홍도 주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도 지금 뭐 대구시장 나가겠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자리도 흔들린다. 위원장 내놓고 잘라버리자 뭐 하여간 온갖 그 개딸들이 했던 방식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생각보다 마음이 약해요.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공개하고 공개 그 번호에다가 문자 보내라. 문자 폭탄 쏟아내고 지역 구민들이 지역 당에다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당원들의 힘을 보여줘야 이들이 당 얘기를 못하지. 주호영이야말로 진짜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사람이 당심은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된다. 당원들은 한 줌, 국민에 비하면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당원들의 마음을 거슬렀다가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대안 얘기하려면 이 분탕 종자들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는 아주 심플해요. 그냥 한동훈 단계 게이트로 정리하면 된다. 여기는 이제 개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가장 무지성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단계 문제가 터졌을 때 뭐 박정한이 또 누구죠? 우재준이니 정말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하면서 쉴드 치려고 하는 거 그냥 단계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튀어나온 분탕들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주호영이라든가 윤한홍이라든가 혹은 대안과 책임이라는 그 나머지 공부 좀 공부 못한 사람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재선 의원 4명 조은희, 엄태영, 뭐 이성권 권영진이 여기 포함되죠. 요 사람들이 특히 많이 또 언론이랑 뭐 결탁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그냥 빤합니다. 조은이요. 오세훈 시장 때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이성권 박형준의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해봐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오세훈이 밑에서 오세훈의 부시장 권영진도 예. 네. 그리고 뭐 엄태영 같은 경우는 김명환이 이제 당선됐던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혹시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 관심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밥그릇에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주군이라든가 개파라든가 각각의 개파라든가 혹은 다른 또 정치인들은 이 공천 시즌에 자기 이권 국회의원으로서 당협위원장으로서 이권 챙길 수 있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요 동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잡아서 공천 밥그릇 싸움이다 공천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일반 대중들한테 당원들한테 좀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사과를 가지고 떠들었으면 사과로 떠들 만한 데드라인이 12월 3일로 끝났으면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하는 건 역시나 사과부터가 공천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함이었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 배신자들을 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가 좀 독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른 어떤 리더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생길 때마다 뭐 길을 열고 말 잘 들어주고 이러는데 이재명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은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밀어붙이고 꾀를 쓰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마키아벨리적인 손자병법을 딱 세 음절로 줄여서 말해라 그러면 속임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 횡사, 친명 횡재 하듯이 장용혁 대표도 국민의힘을 완전히 좀 장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뒤통수를 칠만하거나 또는 노선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태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 그 사람 내치면 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107명이나 70명이나 같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130명이 된다 하더라도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저기 동조를 해버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탄핵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에 면연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면 숫자가 적은 사람이 똘똘 뭉쳤을 때 역사적으로 많은 승리를 이루어냈고 또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개헌 저지선이다 또는 탄핵 저지선이다 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똘똘 뭉치는 사람 위주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아군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확대하는 강화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장동혁 대표에게는 내년에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라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에 목매인 자들은 돈과 자리면은 뭐 이 사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동혁 사람들을 대거 만들어야 된다. 왜? 장동혁은 당원들이 만든 대표니까. 전혀 이건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좀 세게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우리 성창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야 돼요. 한동훈이가 심은 저 사람들은 배신자들이지만 장동혁이가 심는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선출자 공직 뭐 추천 뭐 위원회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게 시스템 공천하겠다는 소리인데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당 기여도나 리더십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당 지도부가 픽업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자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뭐 당심 70%.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은 책임 당원 100% 투표하자. 그 제안을 드립니다. 뭐 중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당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중간에서 뭐 당원들은 다 생업에 바쁘고 뭐 학업에도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권한을 위임해 줬더니 이 중간에 있는 브로커들, 중개자들이라고 하죠. 중개자가 영어로 브로커 아닙니까? 브로커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여의도 문법으로 지들끼리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전 당원의 총투표가 필요하다. 요즘 이 전자투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예. 예, 그런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당원들이 선호하는 세력을 대거 입성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그 양아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행동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도둑놈이나 강도나 이 사기꾼이나 양아치들이 모이면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요. 서열 정할 때 별이 몇 개냐 갖고 정합니다. 아니 감옥 몇 번 갔다 왔냐 이게 그 서열 기준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아치 같은 이 국회의원들도 지것들이 선수 몇 개만 더 따오면은 지가 선배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3선 이상 중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장동혁 대표를 자꾸 1.5선이다 그러면서 아주 알로 온다니까요. 그리고는 훈수질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니 저 도둑질 전과 15번 그러면 15번 더 나쁜 자지. 그렇잖아요. 그 제 눈에는 국회의원 6선 6번이나 나쁜 짓을 했네 저게. 그렇게 좀 보인다니까요. 더구나 3선 이상을 한번 보세요. 뭐 수도권에 한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영남 아니에요. 전부 영남이잖아요. 저것들은 뭐냐면 공천 받는 재주는 뛰어난 자들이다.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엎어지기를 잘했던 자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부에 능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이나 탐하는 자들이
그냥 덕지덕지 그 때가 껴서 3선 되고 4선 되고 6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만도 못한 게 보세요. 아니 공무원에서는 그 행시 뭐 35기가 뭐 그 저 장관이 됐다 그러면 34기부터는 다 옷을 벗어주잖아. 예? 뭐 그게 꼭 좋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우리 사회의 관행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배가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선배들이 하고 있어갖고서 제대로 일하겠냐. 우리가 좀 물러나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 검사들도 판사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들은 초선이 들어가거나 재선이 들어가면은 불러가지고서 훈계부터 해. 야, 너 말이야 1년은 보지도 마. 1년은 듣지도 마. 1년은 말하지도 마. 한 3년 정도 시집살이 해야 네가 국회 화장실이 어딘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뭐 이따위 것들을 교육이랍시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불러놓고 계속해서 좀 군기 잡는 거예요. 3선, 4선, 5선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리고 별것도 아닌 재선들이 뭐 니나 내나 이러면서 당대표한테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권력의 그 정당성과 리더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진짜 저 정가 많은 거가 대장되는 식으로 이것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의 대표는 당원이 직접 뽑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거야.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감히 저 눈 째려보면서 군기 잡겠다는 그런 자격 가진 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게 6선이면 그게 통하고 5선이면 통합니까? 다 대표 앞에서 고개 숙여야지. 그게 싫으면 지가 대표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그 시장 군수들은 3선만 하고 못하게 만듭니까? 이것들이. 저는 국회의원들도 3선 이상 다 잘라버리는 게 화끈하고 속이 쉬운 방법이다. 예? 당대표가 이를테면 1.5선 됐으면 재선 이상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의원직 내놓으라고까지는 안 하겠다. 아니 그렇게 해서 당대표의 권위를 직원들이 만들어 가야지 어디 건방지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딱 생각난 게 양아치랑 싸울 땐 양아치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 자체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국민보다는 또 적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막 어떤 뭐 어느 순간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은 이제 배신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자유총 그리고 또 자유우파 유튜브 분들께서 이 배신 현황판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매주 현황판을 좀 만들어서 배신 지수를 매겨서 계속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제 아니 뭐 나와서 또 뭐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게 있으면 나와서 해명하면 한 10점 정도 플러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잊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게 그리고 또 이게 바로 행동 교정을 하는 채찍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게 제가요 지금 이제 순서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63적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배신 뭐 이렇게 있는데 주호영 같은 경우 다 겹치잖아요. 그렇지. 점수 엄청 많이 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수치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더 말씀하셔도 돼요. 더 할까요? 네. 아니,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신을 하고 정말 이 당을 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호영에 대해서 뭐 이런 과거 뉴스 몇 개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시청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냐. 그러면서 심지어 대구 유권자들도 무릎을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찍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 다 알려야 된다. 수치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알리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권유 대표 말씀이 이제 그 삼성 간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한 번 배신하는 경우가 없어. 다 두 번, 세 번씩, 네 번씩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얘네는 배신이 생존 방식이에요. 그 장비가 여포를 쫓아가면서 했던 말이 삼성 간호 아닙니까? 이게 생부는 여시니까 여포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아버지 한 게 정원이라는 장군인데 정원 밑에서 있다가 동탁한테 뇌물을 받고서 이제 배신을 해. 그때 동탁이가 뇌물을 엄청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포 이것도 동탁이한테 뭔가 선물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선물함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
그 동탁 앞에서 딱 보여줘. 그게 정원의 머리야. 양아버지의 머리를 베서 동탁에 똘마니가 되거든. 그런 다음에 그 동탁을 죽이잖아요. 그 초선이 미인계가. 그러면 이 여포만 해도 정원이 배신하고 동탁이를 배신했으니까 이 삼성간호지.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한 번 배신으로 끝나질 않아요. 근데 이게 보면 주호영이 조금 전에 우리 권효 대표 말씀이 그래요. 이게 MB 통해서 정치판에 들어왔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막 쫄개처럼 돌다가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바른정당 쪽에 그 배후 주도자 비슷하게 했어요. 얍삽하게. 예. 그래가지고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국회 부의장하고 지금 야당이 국회 부의장이 최고 관직아니에요. 그것까지 해먹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폭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삼성간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주호영도 배신 안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배신 안 하네요. 야, 저도 지금 충성대.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원래부터 예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배현진이에요. 그 정원의 머리를 갖다 바친 이 사람도 홍준표의 머리를 갖다가 한동훈에 갖다 바친 사람 아닙니까? 확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배현진 포함해서 지금 이 배신자들을 대응하는 장동혁 대표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독해야 된다. 네. 연장선에서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쪽에는 정치를 하면 이 착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보면 그러니까 그 전과가 많고 범죄 혐의가 많은 것도 물론 이거니와 어떻게 인성이 저럴 수가 있지? 본인이 그 찌질하는 걸로 대변되는 이런 욕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재명이 법원에 출두하거나 검찰에 나갈 때 제발 도련님 거기만 찢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은 이재명이 돌아서서 하는 이야기가 쉿 있다고요. 그걸 뭐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을 보면 이자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카운터파트는 거기보다 더 세야 되거든요.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착한 정치, 올바른 정치, 따뜻한 정치, 중도 포용하는 정치 이거는 다 허상이고 그야말로 피시주의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좀 더 독해야 되겠다. 그 장동혁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지금 우파 진영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 게 뭐가 있냐? 자기 독한 정치를 못했어요. 그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문재인 5년을 제대로 평가 심판하지 못한 게 그게 부메랑이 되고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했더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들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찌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또 이런 관계되는 군기관 안에서도 수많은 배신자가 나오는 거. 이번에 우리가 봤지만 홍장원, 곽종건 이 자들의 배신을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의 배신을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위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야 대한민국은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지도자는 좀 더 독해지되고 좀 더 야성을 키워야 되겠다. 야성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 지금 야당 말하자면 여당의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 토론을 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KBS 안에 있을 때 우리 성창경 대표님하고 공영노조라는 그런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때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기록. 우리 성창경 우리 대표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쏘잖아요. 일단은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아까 우리 유성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배신자 현황판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전후로 예를 들자면 뭐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22명 지금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또 탄핵 소추안 1차 투표할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 2차 투표할 때 어떻게 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내란 상설 특검 윤석열 잡아넣으라고 내란 상설 특검 찬성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갔을 때 탄원서 써주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1차 32명, 2차 26명.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계엄 사과했던 40여 명. 요걸 딱 박제를 해가지고
계속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령 뭐 대자유총이나 이런 데도 주력 사업으로 배신자 현황판을 한번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 뉴스 모니터링을 해서 오늘의 배신자 탑3 해가지고 홍길동, 홍길순 이런 식으로 그런 기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배신자들은 한 번씩 꿀밤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명단만 한번 정리해서 대자유총 성명서로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만 해도 그 겹치는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점수가 매겨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를 놓고 지금 이렇게 뭐 과단성 있게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그 자기 자신만의 타임테이블에 맞춰가지고 해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흔들릴 때쯤 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든지 뭐 하는 방식으로 뭔가 당권 강화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테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언제쯤 임명하겠다, 누구로 하겠다. 윤리위원장도 바로 할 것 같았지만 아직 임명 안 했거든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저희가 뭐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확실히 그 중진들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중진들이 뭐 나름 장동혁 대표 교육시키겠다고 뭐 중진들 뭐 선수별로 쫙 모여가지고 한 번씩들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특히나 제가 볼 때 재선들이 제일 반발했던 것도 오히려 재선들은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선으로 인정 안 하고 1.5선이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선 중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들은 빼고 그 4명이 나서서 했는데 그 4명은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제일 짧은 시간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른 중진들은 몇 시간씩 얘기한 것도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밖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40분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그 뭐 사과해라 이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응징 이거를 장동혁 대표는 마음속으로 하면 되고 그거를 당원들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역할을 뭐 끌어내고 또 얘기하고 해서 직접 행동에 옮기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닌가. 자유 유튜브 연합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제일 확실한 거는요. 공천 안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배신했던 인간들 공천 안 줬으면 그게 학습 효과가 돼서 윤석열 정부 때 배신하는 게 멈칫거렸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배신했던 사람들이 은근슬쩍 물타기가 되고 공천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래도 다음에 또 공천 받는데 오히려 유리하겠네 싶은 거고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는 충남에서 재선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나 경남이나 서초 송파에서 깝죽거리는 국회의원들이 충남 재선한테 중도가 어떻고 선거가 어떻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동네 뒷골목 양아치들이 UFC 챔피언한테 야 너 자세가 그렇게 해서 뭐 그게 펀치에 힘이 실리겠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일어나냐. 대구의 권영진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데는요. 2번 공천 받으면 정상적으로 3번 공천 받긴 좀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자기들이 다음번에는 날아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한동훈이든 장동혁 반대파든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놓고 배팅을 해야 그 공로로 내가 그 꿀지역구에서 3번 4번 공천 받겠구나. 주호영 의원 6선입니다. 대구에서 7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심하게 배팅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장동혁을 연임시켜서 공천을 안 준다 또는 지금부터 징계를 확실히 하면서 기강을 잡는다 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시청자들의 행동이 필요하냐. 주호영이 대구시장 나온다고 하잖아요. 개망신을 당하게 해야죠. 거기에 뭐 추경호, 유영아 이런 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6선의 국회 부의장 주호영이 말도 안 되는 격차로 꼴등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부터. 그리고 뭐 권영진, 우재준 대구에서 그 지역 당협에 들고 일어나서 당협 사무실에 전화해서 전화 마비시켜야 돼요. 야, 나 대구 내려가면은 정말 당원들 피해서 도망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
옛날에 울산에 김상욱이 그래서 울산 못 내려갔잖아요. 김상욱이랑 다를 게 뭡니까? 겁나서 대구 못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다들 너무 점잖고 그런 페널티가 안 가니까 이렇게 설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좋은 포인트들이 많은데 배신했던 사람을 공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값을 쳐주는, 그래서 우리 같이 통합하자, 이런 그림이 자주 나왔었죠. 2020년 선거도 그랬었고, 그때 이제 그걸 위해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어떤 그 떴다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통으로 들어와가지고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 되고 그 사람들 거의 단수 공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던 게 제대로 우리 우파 진영을 지키고 있었던 시민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선거 의지를 꺾었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으로 이르렀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 2019년 뭐 하반기부터 조선일보의 양모, 뭐 중앙일보의 강모,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설을 써요. 통합해야 된다. 이제 뭐 그 바른미래당과 같이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 짓들을 이번에 똑같이 한 거죠. 이번에 사과해야 된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유독 여론조사도 갤럽만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여론조사랑 가장 이제 많이 튀고 있는 갤럽을 인용해가지고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혹은 지금 당심 70%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한 달 내내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 말 들었으면, 중앙일보 말 들었으면 본인이 당대표 됐을 일도 없다라는 굳은 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외쳤던 그 호소가 있습니다. 내가 공구리 치고 싶다. 기반만 단단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라고 했거든요. 애국 시민들이 더 좀 뜨겁게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특히 주호영 같은 사람이 대구에서 장애 집회할 때도 반말을 하더라고요, 당원들한테. 야, 너네 그거 왜 하는 거야? 뭐 하지 마.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줌이 아니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후원 계좌 가득 채울 수도 있고, 장동혁 대표 돕는 의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제 반기 드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우리가 저항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조중동에게 우리 당원들부터, 지지자들부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아침 이 댓글에서 처음 봤는데, 배현진은 그 후원 계좌가 꽉 찼는데 장동혁 대표가 후원 계좌가 꽉 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 2만 분인데 2만 분 중에 정말 1000분만 10만 원씩 보내줘도, 지금 뭐 12월이니까 그럼 1월이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씩만 보내셔도 계좌 꽉 찼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지금 장 대표가 단계 게시판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배신자들 응징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굳은 심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 대표가 지금 당내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존에 보통 얘기하는 정치적 기반, 이게 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쉽사리 이제 뭐 이렇게 섣불리 막 행동을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당원들이 나서서, 그리고 우리가 나서서 좀 앞에 그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띄웠네요, 장동혁 대표 기자. 네. 이제 이 배신자 DNA가 이제 마치 우리 자유파의 무슨 생내적인 DNA인 것처럼 돼버려서 정말 화도 나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김문성, 유승민 배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단죄를 했다면 겁이 나서라도 2차 배신, 3차 배신 못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신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저 배신자를 척결하지 못하게 만든 어중간한 자들도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홍준표가 그 짓을 했어요. 홍준표 이게 지 대통령 선거에 그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 탈당해서 분당했던 이 바른정당을 전부 다 뒷문 열고 받아줬어요.
탈당해서 분당을 했으면은 다시 입당을 할 때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치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 후보가 당권에 우선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뒷문 열어주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들을 김성태 원내대표, 뭐 홍문표 정책위 의장인가 사무총장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앵겼어요. 그러고 해서 치렀던 지선에서 두석이었습니다. 광역.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 배신자들이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하는데 성공하냐. 이게 이 정치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치 잘 모르던 황교안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재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919년, 2019년 상황이 바로 그건데 그때 황교안 대표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통합하기가 결국은 통합추진위원회를 황교안 대표가 구성하게 했는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위원장을 박형준이 시켜요. 그 위원장을.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그 김영호 시키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완전히 말아먹었지. 그래서 그때 안철수 세력한테는 뭐 몇십 개, 유승민 세력한테는 몇십 개 공천 준다라고 뭐 파다하게 그걸 통합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그때 그 부분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동훈이가 이제 보기 좋게 배신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년 반 후에 총선이 있으니까 적어도 황교안이 자기가 정말 그때 그게 잘못됐다고 통절하게 반성하는 그런 이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자유파의 이 배신자 DNA를 상당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당장 우리가 2년 반 후에 총선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황판 지금부터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되 당장 내년 6월 선거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탄핵으로 몰릴 때 그때 우리 12명의 광역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 덕으로 좀 정말 쉽게 도지사 되고 시장 됐던 자들 있잖아요. 이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대통령 배신했어요. 맞습니다. 한 사람 빼놓고 다 배신했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우 지사예요. 이철우 지사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와서 애국가라도 부르면서 뭔가 함께 했어. 근데 나머지 11명은 집단적으로 성명 내서 대통령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거하고 관계없다 절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랬던 자들이 지금 다시 공천받겠다고 다 하나같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그냥 기분대로만 한다면 이 11명 다 쳐냈으면 좋겠어. 저도 기분대로만 하다면 예. 다른 데는 몰라도 예. 서울하고 부산은 좀 바꿔서 해야 된다. 예. 서울하고 부산은 좀 바꿔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지금 오세훈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오세훈이 저렇게 정말 그야말로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박형준도 그렇고요. 근데 만일에 지금 전재수 안 나온다고 하면 박형준 잘라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그때 우리가 장난 삼아서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우리 장해찬 최고가 나가도 부산에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장해찬은 전재수랑 붙어도 이기지. 네. 그러니까. 박형준이니까 전재수가랑 붙으면 좀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지.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박형준은 자기는 당연히 공천받는 거니까 저렇게 중도층 공략한다고 지금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당원들한테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유 유튜브 연합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배신하지 않을 후보들 그런 명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그래야 지금 이렇게 배신의 DNA가 이 국힘에서 싹 사라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고 항상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선되는 사람이 흰지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이런 자세로 늘 하다 보니까 당이 엉망이 된다. 뭐 보수는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냥 권력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진짜 우리들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좀 선명성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괜찮은 인물을 발굴해서 국민들 앞에 소개하고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자체장도 그렇고 거의 제대로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는데, 이를테면 대구 같은 경우에 이진숙 같은 경우를 뭐 내세운다든지, 부산 장해찬 그리고 김민수,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성동구청장을 그건 내 따라가기 힘들던데 이렇게 하면서 슬쩍 지금 띄워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 연합에서 우리가 나서서 잘 싸우는 사람, 진짜 밑에서부터 전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유우파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만한 또 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도 골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고성국 TV에 나와서 출연도 자주 하고, 또 여기 초대해가지고 저희들을 한번 이렇게 관훈 클럽처럼 토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회장님 그 현황판 하나 추가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예, 우리가 빌 받으면 바로 나가서 바로 실행해 버려요. 저희들은. 만들고 있어요. 배신자 현황판하고 그리고 이제 배신 안 할 사람 현황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후보 현황판을 만들어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좋은 후보는 이진숙 위원장님 아닙니까? 대구시장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돼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후보들이 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진숙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로도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그 후보나 이제 뭐 후보가 될 리는 없죠, 지금 단계에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뭐 아니면은 거론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점수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하는 게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들어맞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뭐 장동혁 대표에게 뭐 힘을 실어준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힘을 실어주려면 사실은 풍선을 좀 띄워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역할은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단체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명단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국민의힘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 온 우리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화혁신도 있고, 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수백여 개의 자유파 단체들도 있고 청년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가 이 투쟁 과정에서 검증된 이 자유파의 정체성과 투쟁력, 그리고 또 상당한 정도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능력, 이런 걸 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검증을 해왔잖아요. 그런 분들의 명단을 좀 제대로 좀 작성을 하고, 또 본인들이 나는 생각이 없는데 하고 괜히 그 명단에 올리면 조금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뭐 단체장이나 또는 시의원, 광역의원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데서 활동할 생각이 있으시냐 한번 물어봐서 명단을 올려놓는 거죠. 이게 선거가 다가가면은 정당 간에 이 연합공천 논의가 되는 순간 그 선거 망가집니다.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봤자 뭐 너네가 주고받기 했냐, 공학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우파 국민 추천으로 이 문제를 쫙 가지고 가면 국민의힘에서 영입할 때도 그런 명단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고성국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현실적인 방안인 게, 이게 여러 형태의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 다 합치자,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뭐 주고받고 지분 어쩌고 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 예전에 DJ가 제야 흡수할 때 했던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방식인데, 단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들을 쫙 뽑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영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훨씬 쉽죠. 쉽고, 그리고 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그렇게 하는 게 긴장이 됩니다.
이게 그 당대당으로 통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틀어버리는데 이렇게 인물로 영입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천에서 그 대표가 밀어줘 버리면 가능한 거니까 지금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장동혁 대표하고 잘 상의를 해서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힘이 모자란다, 뭐 세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리고 본인도 뭐 두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단 잘 모르거든요. 누가 배신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래 가지고 또 모르고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 토론이 생산적입니다. 네. 예,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자유총 우리 멤버들 뜻을 다 수렴해서 그 배신자 명단,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배신자 명단을 칼라판 사진을 큰 걸 하나씩 박아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하나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해야 되겠다. 지방선거 전에. 예.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공천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동화 정과식의 참고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예. 강력하고 쭉 써가지고 예. 책을 하나 만들죠. 출판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사진은 좋아요. 사진은 뭐 돌돌이 사진 이런 거 좋죠. 네, 사진은 박아서 좀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국회의원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다 돌리고 우리가 그 교보문고에도 네. 출판하는 거예요. 출판하고. 네. 시판하는 겁니다. 시판.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서로 사주고 네. 돌리고, 예, 그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당사자 국회의원 의원실에 그게 날라오면 그렇죠. 다 보내드리는 거죠. 얼마나 흠칫하겠어요. 예. 자기가. 거기다가 종합 선물 세트라는. 좋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청년 정치 청년 정치 하면서 청년 정치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다 자기 거인 양 이 장난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부 과정에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탄생했어요. 사실은 우리 광장에서. 그래서 그 행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네. 그 북아현동 콘서트홀입니까? 거기가? 아트홀. 저 안내를 좀 올려주세요. 거기서 이 광장에서 큰 새로운 정치 청년들 세력을 우리가 대자유총하고 또 모든 분들이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26일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뭐 나경원 의원실과 함께하는 행사지만 거기에 공정 미디어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도 발제하고 저도 발제하고 또 많은 유튜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접촉을 늘리고 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그럼 책임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토론 시작한 지 꽤 돼서 이제 한 9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 말씀씩 들으면서 또 그 과정에서 토론해야 될 주제가 혹시 있다면 좀 추가 토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창경 대표님부터. 네. 저는 그 장동혁 대표님께 좀 당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신중하시고 정직하시고 올바르신 분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속도감 있게. 이 충청도 쪽이시죠. 그래서 아마 좀 느리신 것 같은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도 그렇고 당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리더는 좀 깡패 기질이 필요하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 여기에 이재명의 또 정청래의 폭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 아까 장동혁 대표의 계좌를 설명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도 관심을 좀 갖고 김영현 장관, 유동규 씨도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 자유우파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네. 때문에 지금 이재명 쪽에서 골치 아파하시니까 어쨌든 이 엄동설안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지지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요즘 충청 분들은 말만 느리고 행동은 엄청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권유 대표님.
한 번 당하면 한 번 배신 당하면 그건 뭐 우리가 피해자죠. 근데 두 번, 세 번 당하면 우리가 바보입니다. 당하지 않도록 일단 애국 시민들부터 그리고 또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도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도 과거 사례에서 배울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어떤 공천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혹은 자기 이권들을 위해서 배신하는 사람들 그 패턴도 같고 이 기득권 매체들이 하는 역할도 같고 그 과거 사례에서 배우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또 그때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고 우리 지도부에 힘을 실어서 지도부가 용기 있게 이 뚝심 있게 이런 배신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영석 대표님. 지금 저는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론조사를 쭉 보면 충청도 지지세가 확실히 장동혁 대표 이후로 국힘에 유리하게 많이 올라왔다. 오히려 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도 많이 나온다. 뭐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장동혁 대표를 이제 충청도의 인물로 받아들이는 게 충청도에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정치인이 커질 수가 있는 건데 뭐 저희도 저희지만 지역적인 지지세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한다면 지역에서부터 충청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지금 장동혁 대표의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비 같은데요? 예. 아니에요. 다 안 쳤어요. 네. 자, 그 입금 안 된다는 분들인데 입금 계속 장혜찬 되고요. 최고위원님. 그 잘못 댓글 다시는 거예요. 다 안 쳤어요. 네. 계속 넣어주세요. 네, 계속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 되는 분들도 있다고 예. 하니까. 네. 네. 아니 뭐 저기 다 차면은 입금이 안 될 거고 네, 네. 입금이 그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되면 다 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되는데 자기가 안 돼서 안 됐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어제부터.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 저는 아무튼 그 여러분 시어머니실 좀 적당히 하시라.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다 보여줬잖아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정말 긴급 공지로 이렇게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도 해결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장동혁이 움직이는 길이 여러분 마음에 100점 만점으로 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너 왜 1점은 마음에 안 들고 2점은 마음에 안 들고 흔들면 우리도 지금 장동혁 흔드는 분탕 세력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장동혁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무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 신뢰를 충분히 쌓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자들에 대한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봤을 때 나중에 종합적으로 뭐 30명이다 40명이다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선을 너무 일찍 미리 넓혀서 그 배신할까 말까 하는 인간들까지 우리가 굳이 코너로 몰 필요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 정말 대표적으로 선을 넘은 사람들을 몇 명 추려서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확실한 본보기를 보이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배신자들을 언급하고 누군가에게 화력을 정밀해서 집중할 때 정말 제대로 저 정도 선 넘으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영원히 정치 못하는구나를 정밀 타격해서 보여줘야지. 이거 너무 일찍 막 30명이다 40명이다 하다가 그 우리의 에너지가 40분의 1이 되면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뭐 별거 아닌 애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에너지를 한 서너 명한테 집중해서 얘네는 아예 진짜 자기 의원 사무실도 들어가기 겁날 정도의 우리의 당원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집중 폭격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전략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고요. 오늘 토론을 우리가 2번째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토론 때는 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오늘은 각자 이제 좀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게 되니까 이게 토론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놈만 패자는 거죠? 네. 예. 네. 이영풍 대표님. 이번에 그 2번째 합동 토론회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리를 좀 자주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좀 판을 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제일 큰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천정도 높아요. 좀 쾌적합니다. 그래서 자주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식구가 되려면 끝나고 밥도 차려드릴게요. 네. 좋은 메뉴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식구란 것은 패밀리라는 것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보고 손도 잡고 너 밥은 잘 먹고 사냐?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동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뭐 저는 뭐 너무 중장기적인 이야기보다도 제가 아까 방금 공지를 해서 지금 실시간 댓글에 올라와 있는데 자유청년대회에 꼭 좀 나와 주십시오. 그때 점심 메뉴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같이 짜장면에도 한 그릇 먹고 그래서 자꾸 봐야 됩니다. 봐야만 힘이 합쳐지고 집단 지성도 생기고 굿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예. 네. 그 지금 장동혁 대표 아마 계좌는 입금이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분들이 쭉 있는데 입금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장동혁 대표가 뭐죠? 뭘 하나 만들었던데요? 팬카페인지 만사혁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뭐 입금을 하신 분들도 좋지만 또 이 만사혁통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팬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같이 거기서 글도 올리고 또 거기서 그 배신자 명단도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각자 우리끼리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당대표 홈페이지를 누가 고소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배신자 명단도 올려주시고 배신한 의원들 전화번호도 좀 올려주시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만 한 몇천 명만 전화하고 해도 국회의원들 찍소리도 못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소심해요. 생각보다 소심하기 때문에 당 지역구하고 뭐 의원실에 전화 하루에 막 100통만 온다? 그러면 그 당장 그 비서진들 보좌진들부터 이 의원님 요건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안 하시는 게 낫겠어요. 바로 그렇게 돼서 네.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은 아까 우리 장 최고가 말한 것처럼 정밀 타격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보복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예. 만사협통 주소하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노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해본 사람이 여기 강용석 대표밖에 안 계신데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문자와 전화가 얼마나 그 해당 의원들한테 압력이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문자와 전화가 굉장히 그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수 변호사 마무리 한 말씀입니다. 그 배신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뭘 덮는 걸 좋아해요. 계엄도 덮자, 뭐 탄핵도 덮자, 머리도 덮자. 자꾸 덮는. 왜냐하면 들추면은 배신을 했던 이력이 한 번 배신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력들이 다 드러나고 뭐 없는 것도 드러나고 하니까 자꾸 덮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까자는 입장이죠. 까서 드러내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정치고 미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희가 무슨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만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과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다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신자 현황이나 아니면은 배신을 쭉 지수화해가지고 나래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정밀 타격도 좋은데요. 이 자들은 사실은 이 배신의 그 DNA를 가진 자들은 상당히 또 지능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타겟이 된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배신의 무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배신의 DNA가 발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까야 됩니다. 다 까고 떳떳한 사람이 까는 거고 부끄러운 사람이 덮는 겁니다. 우리는 까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 토론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함께 하신 분들 인사드릴 때 박수로 좀 크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석 KNL의 강용석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격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목격자 K 권유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영풍 TV 이영풍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창경 TV 성창경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멸콩 TV 장해찬 최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생방송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